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을 제거했습니다. 일제시대 국적은 일본 발언에도 윤 대통령 김문수 임명 강행했다. 이게 사실은 틀린 말은 절대 아니거든요. 국적이 그때 그러면 한국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외국 사람들이 볼 때 그때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다라고 보겠습니까? 다들 일본에 복속된 것으로 다들 보는 거예요. 그게 팩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좌파들은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거죠. 그때도 대한민국은 있었다라고 자꾸 떠들고 있습니다. 나라를 훔친 게 도둑이고 잠시 잃었을 뿐이다라고 하는 주장이죠. 그러나 김문수 장관은 아주 흔들림 없이 자신의 소신을 그대로 말했죠. 그때 당시 국적은 사실 없었습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일본으로 보는 거죠. 태어나니까 일본이었다 이런 식입니다. 자, 윤 대통령 김문수 노동부 장관 임명안을 이런 식으로 이제 제거했는데요. 그야말로 뚝심의 상남자. 이것은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야말로 이런 면에서는요, 과거 그 어떤 소위 보수 대통령보다도 강단이 있고 소신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밀어붙이는 힘 하나만큼은 정말 대단하다. 만일에 이번 총선에서 이겨가지고 큰 의석을 만들었더라면은 과반 넘는 그런 의석이 있었더라면 윤 대통령은 정말 누군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거의 모두 실현됐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점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죠. 자, 그런데 김문수 이분의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는데요. 조금 볼 게 있습니다. 아직 김문수 이분은요, 뭐랄까, 유명도에 비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이지? 그냥 경기지사 2번 했다. 그 앞에 국회의원 3분 했다. 경산의회 위원장 했다.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정강훈 목사와 함께 외국 운동을 했다. 좌파들은 극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정도인데 한때 노동계에서 전설 같은 존재라고 하는데 뭔지 몰라. 이런 식이죠. 노회찬이가 가장 존경했고 롤 모델로 삼았던 인물이다. 심상정에게도 그런 존재다. 유시민이 하늘 같은 대선배였다. 이런 정도만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실상 이제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기 위해 가지고 김문수 본인의 입으로 자신을 이야기하는 게 있거든요. 아주 긴 강연인데 그 중에서도 아주 짧게 한 1분 정도만 앞부분에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미국 유학도 안 갔다 오고 저는 대학을 24년 6개월 만에 졸업한 사람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박정희 대통령의 삼선 개헌을 반대하면서 시위를 주동했다고 무기정학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대학에 들어와서 재적을 2번 됐습니다. 그리고 공장에 들어갔는데 공장에서 해고를 2번 됐습니다. 감옥을 2번 갔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도 세진전자라고 구로공단에 노조위원장을 했습니다. 저도 노조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님도 서울은행에 노조위원장을 했습니다. 제 동생도 성남에서 노조하다가 감옥을 2번 갔다 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가정 중에서 저만큼 노조 죽기 살기로 많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민주노총을 만든 사람입니다. 제가 정교조 아주 초보 때부터 정교조를 만든 사람입니다. 제가 민중당을 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좌익을 24년 하고 이게 안 되겠다. 이거는 도저히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길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우익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좌익을 하다가 소련이 망하고 철의 장막이 거치면서 그 속을 들여다보고 여기에는 평등도 없고 여기에는 정의도 없다. 그것을 깨닫고 저는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그때는 민주자유당, 민자당의 옆에 바로 옆에 있는 부천 소사 지역 최기선 인천시장이 시장 가면서 비어있던 그 자리에 제가 들어와서 국회의원을 3번 하고 경기도지사를 2번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는 서울시장 떨어졌습니다. 자, 이게 이제 김문수라는
사람의 바이아그래피입니다. 아주 간략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짚어볼 수 있는 것은 이 집안 자체가 완전 반골 집안이죠. 본인도 감옥, 형도 감옥, 동생도 감옥, 전부 노조 위원장 했고 노동운동을 했고 부인도 이 전라도 분이죠. 부인은 그 세진전자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노조 위원장을 역임했고요. 그야말로 투사 중에 투사죠. 지금도 말이죠. 김문수 이분도 그 노동계에서는 전설이지만 그 부인도 전설이에요. 엄청난 어떤 전투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죠. 그 두 분이 만난 겁니다. 그런 분이 지금 이렇게 전향을 한 겁니다. 극단적인 전향이 되겠죠. 극단적인 전향. 그리고 지금은 박정희 대통령을 위대한 분으로 보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분의 이제 신상을 이제 말할 때 이제 여기서 언급이 안 된 게 있는데요. 고등학교 때 박정희 대통령 삼성 개헌을 반대해가지고 시위를 주동하다가 무기징역 받았다 그러죠. 그 학교가 어딘가 하면은 대한민국의 3대 명문 고등학교로 불렸죠. 과거 K학교, K고등학교, 바로 경북고등학교입니다. 대구에 있는 경북고등학교. 거기 출신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경북고등학교 갔느냐? 이분은 경북 영천 출신입니다. 영천이 고향이에요. 영천 임고면인가 거기를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TK 멤버인 거죠. TK 오리지널이고요. 그리고 자신이 이제 서울대 그 상대에 들어갔죠. 서울대 상대. 지금으로 치면 경영학 이걸 전공했는데요. 그걸 하다가 대학을 졸업을 못했어요. 이 이제 학생 시위를 계속 해가지고 대학 졸업하는데 24년인가 26년인가 걸리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도망자 신세, 감옥 가는 신세, 뭐 구치소 뭐 수도 없이 드나든 그런 인물이죠. 그야말로 투쟁하면 김문수를 따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시민도 노회찬도 그 시절에는 김문수 앞에서는 그야말로 하늘 앞에 무릎 조아리는 그런 수준이었다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자신들의 우상이었다 그래요. 롤 모델이었다. 그 정도로 한때 그 위대한 전설로 그들은 봅니다. 그쪽 좌익 운동권에서는. 그리고 감옥도 벌써 2번 갔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김문수가 경산위원장 할 때도 좀 그랬지만 이번엔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에 이 청문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쭉 지켜보면 알겠습니다만 엄청난 어떤 충격적인 이야기가 터지는데도 기세가 저들이 오히려 눌렸잖아요. 숫자가 압도적으로 저들이 많았는데도 김문수라는 사람 앞에서 다소 주눅든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죠. 그건 바로 이런 전설 때문에 그래요. 김문수라는 인물이 우리 노동 현장에서는 다시는 나오기 힘든 그런 전투력을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실제 운동권 해도 이런 전투력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대부분. 그런 사람이 우파로 와버린 겁니다. 김영삼의 선택에 의해서 온 겁니다. YS가 했던 일 중에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이제 김문수의 픽업 이게 되겠죠. 그 당시 순학교, 김문수 이런 분들과 함께 이제 YS 쪽으로 이제 왔던 사람들인데요. YS 키즈라 그러죠. 여기에 아주 대단한 사람들 많습니다. YS 밑에서는요, 대통령도 여럿 나왔어요. MB도 사실은 YS 키즈에 들어갑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대통령 됐죠. 노무현도 YS 키즈 아닙니까? 이인재 YS 키즈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문재인도 YS 키즈로 볼 수 있습니다. 범 YS 키즈. 문재인. 대통령이 벌써 3명 나왔잖아요. 어쨌거나 이제 그런 게 YS라고 하는 인물이 본인은 인기가 없어도 어쨌거나 그 후광에서는 엄청난 어떤 그 정치적 세력들이 인물들이 이렇게 형성된 것은 사실이죠. 자, 아무튼 이 김문수라는 인물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야당이 글쎄요, 그냥 보고 있지 않을 거요. 어떤 경우든 탄핵을 또 하려고 하지 않겠나. 지금 현재 저들은 친일파 혹은 친일 어떤 용의가 있는 사람은 공직에 임명하지 못하는 법안을 지금 제출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저들이 그런 짓을 지금 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 김문수 이분이 도르코라고 하는 그 기업에서 그 노조위원장을 또 하면서 전설을 많이 만들었죠. 그 당시에. 그리고 이야기했던 것 중에 민주노총도 내가 만들었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민주노총을 만든 가장 큰 힘을 그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이 바로 김문수 이분 맞고요. 정교조가 이게 태동하는데도 그러니까 이분이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다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우파에서 볼 때 와, 김문수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었구나라고 또 볼 수도 있을 정도로 과거에 그런 어떤 큰 이야기들이 있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태어난 그 집안 가정사가 또 그렇게 부유한 데가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개천에서 이렇게 이런 인물이 이제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 그 과정을 쭉 보면 완전 좌에서 우로 넘어간 그 과정도 그렇고 스토리텔링이라 그러죠. 스토리텔링 면에서 보면은 우파에서는 이만한 스토리텔링을 가진 사람이 잘 없어요. 개천 출신에는 오세훈도 개천이고 홍준표도 개천이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스토리텔링은 단순하거든요. 단순한. 이렇게 드라마틱하고 좌우를 넘나들면서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 거대한 어떤 변화를 주도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소위 현재 보수 진영에서 갖고 있는 자원들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갖고 있는 분이죠. 우리는 이걸 옛날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정말 아깝다. 저 사람이 왜 뜨지 못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김문순대 이런 것만 아는 거야. 그냥 겉으로 드러난 국회의원 3분 했고 경기지사 2분 했고 이 정도 아주 피상적인 내용만 알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분이 사실 없어요. 사실은. 좌파 그 누구와도 비교해도 김문수를 능가할 수 있는 인물이 없습니다. 그쪽에서는. 어떤 운동 경력을 보더라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이분은 개인적으로 NLPD 중에 PD 계열이죠. PD 계열. 정의당 바로 그쪽인데요. 자 어쨌거나 한때 유시민도 김문수의 쫄이었습니다. 쫄병이었다니까요. 그런 유시민이 한때 또 저희 경기지사를 놓고 또 서로 싸웠죠. 그때 유시민한테 김문수가 이겼죠. 2번째 될 때죠. 경기지사 할 때. 자 아무튼 선거에서 거의 떨어지지 않다가 대구 수성 거기서 김부겸하고 만나서 졌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관련한 그때 서울시장 그 선거에 나가가지고 또 떨어졌고요. 그 2번 떨어졌는데 다시 이제 이 선출직에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어쨌거나 지금 어마어마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 청문회가 너무 크게 빅 이슈가 됐죠. 현재 유튜브 기준으로는 가장 핫한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같은 이런 유튜버들, 우파 유튜버들 중에 대형 유튜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큰 유튜버들 있잖아요. 글쎄요. 제가 볼 때 거의 대부분 약 한 7, 80%, 뭐 90% 가까이 이제 될 수도 있겠네. 김문수를 지금 뭐 어떻게 굉장한 인물로 핫한 인물로 지금 띄우고 있습니다.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됩니다. 자, 광복회장 강도 일제가 뺏어도 국군은 우리 것. 김문수 국적 발언 비판. 김문수 말대로면 3.1 운동은 내란, 분노한 법사학자. 김문수의 상식대로면 독립운동은 내란인 것인가? 자, 독립운동은 독립운동이고요. 김문수 이분이 독립운동을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 누구보다도 독립운동에 대한 그 존경심이 강하고 그들에 대해서 그 뭐랄까 이 자긍심을 갖고 있는 인물이 김문수 이분입니다. 다만 팩트는 팩트대로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우리나라가 있었습니까? 대한민국이 있었습니까? 국적이 있었습니까? 그게 있었다면 왜 이분이 왜 송기정 그리고 남성용 이 2분이 베를린 올림픽에 가서 일장기를 달고 한 명은 금메달, 한 명은 동메달을 이제 따지 않았습니까? 이 당시에 우리가 만약에 외국에 나가려고 그러면요. 일본이라는 국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없었다니까요. 분명히. 한국인은 있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마음속에는 있을 수 있지만 법리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그리고 진짜 실제 사회에서는 세계사적 어떤 의미에서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도 다 그래요. 식민 지배가 된 상태에서는 자기 나라가 있었다라고 하지 않아요. 다만 그 나라를 과거에 가졌던 그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말이죠. 우리는 왕조에서 이제 일제 치하가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48년 8월 15일 때 이제 비로소 이제 공화정이 되는데 공화국이 되는데 이 당시에는 그러면 우리나라라고 하면 왕정을 말합니까? 조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좌파들은 이런 것 가지고 정치를 지금 하고 있었다. 일종의 농간이다. 선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말이 안 됩니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하나 보니까 데일리안에서 여론조사를 했더군요. 김문수의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건데요. 김문수를 지지하는 발언이 70몇 % 나오더군요. 이것이 바로 민심입니다. 이걸로 이제 크게 이슈화를 하기 힘들 거예요. 여론조사가 그리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김문수 본인이 그야말로 정말 어떤 인물인지 소신이 있는지 강단이 있는지를 보여준 쾌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야말로 강단 그럽니다만 이 정도로 강단이 있는 모습을 보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공직 후보자가 청문회장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와 이건 역대급 사건입니다. 아무도 그래 저는 못한다라고 보거든요. 다소 거기서는 유화적인 발언을 다 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제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다소 변명을 할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제가 이제 이 김문수 이분이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그렇게 충격적인 발언을 여러 개 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죄면 나도 뇌물죄 이런 발언을 포함해서 그냥 폭탄 발언, 엄청난 어떤 충격파를 던지는 그런 발언을 여러 개 했는데 그동안 이분은 김문수 순대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위 10대, 20대, 30대, 40대들 이 MZ들에게는 인기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 발언이 너무도 센 발언을 했기 때문에 파격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쪽 MZ들도 김문수 이분이 뭐야? 그냥 털딱인 줄 알았던데 아니네? 이제 이런 분위기도 있어요. 너무 세게 나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그 라떼 스타일 있잖아요. 라떼 스타일, 꼰대 스타일. 그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진정한 투사라는 것이 소신주의자, 원칙주의자, 어떤 나름대로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비춰버린 거예요. 이번에. 나이 많다고 꼰대가 아니에요. 나이 많다고 털리가 아닙니다. 김문수는 제가 볼 때 2030들에게 이번에 강한 임팩트를 남겼다라고 봅니다. 한번 두고 봐야 돼요. 어떻게 되는지. 자, 요건 뭐 됐고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김문수의 이제 그 존재감이 확 드러났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과연은 이제 자신의 그 위상을 확 끌어올리면서 뭔가 이렇게 큰 어떤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데요. 아마 야권에서는 어쨌거나 이 김문수 이슈를 이대로 그냥 지금 완전 저들이 완패했거든요. 완전히 깨갱했다고요. 김문수 한 명한테 당한 거야. 민주당 전체가 당했다라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거 당해도 말이죠. 자신들이 가장 예지중지하는 대일본 관련해서 한 방 먹은 거야. 그냥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뭐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김문수를 지우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김문수는 더 커질 거요. 설사 탄핵을 해도 고용노동부 장관을 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탄핵을 하더라도 김문수를 지키려고 하는 우파들이 또 김문수로 또 결집하겠죠. 그럼 더 커지는 겁니다. 김문수가 갖고 있는 큰 강점 가운데는요. 어쨌거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본인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완전히 그냥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 된다라고 언급한 가장 선명하면서도 뚜렷한 only one이 된 겁니다. 유일한 인물이 된 것이다. 물론 조은진 같은 분도 있지만 청문회장에서 이걸 말했기 때문에 이거는 막 그야말로 진정성 100%입니다. 그래서 과거 박근혜 대통령 따르던 사람 제가 알기로는요. 대부분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지금도 계속해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어요. 그때가 100이라면 지금 100은 아니고 한 20, 30 정도 남아 있거든요. 이런 분들 대부분이 김문수로 다 갔어요. 대부분. 그거 확실하고요. 그리고 김문수 이분을 경상도 TK로 안 보는 사람이 많아요. 뭐 TK 출신이지 뭐 TK에서 뭐 한 게 뭐가 있어. 여기서 정치한 것도 아니고 뭐 몰라. 이렇게 이제 그동안 평가했는데 이번에 이 일을 계기로 진짜 TK 멤버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지금 영남 인사가 없어요. 영남 인사가 제대로 된 정치 리더 중에는 무주공산이죠. 무주공산. 그동안 뭐 영남에서 얼마나 많은 어떤 그 기라성 같은 어떤 정치인들이 있었습니까? 전부 이제 일국의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드디어 김문수가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영남을이라고 하는 지역을 백업을 받게 되면은 김문수가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정말 이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김문수 이분을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범보수 혹은 범우파 여권 전체에 이 플러스 알파가 되도록 그런 어떤 추가적인 동력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한번 격려하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어떤 자극이 될 수도 있고요. 신선한 경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남을 움직일 수 있는 인물 어쩌면 영남 출신 중에서도 이제 비로소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진원지가 바로 TK인데 TK에서 김문수를 만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거는 그야말로 엄청난 어떤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앞서 잠깐 보여드린 김문수의 일대기 비슷한 짧은 이야기 있죠. 그것만 해도요, 웬만한 사람이 아니고 한 10명이 해도 다 하지 못할 일을 그 사람이 그 당시에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 그 에너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과거에 정말 엄청난 좌익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분이 그야말로 구소련의 해체와 함께 완전히 180도 사상 전향을 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선명한 우파. 그래서 저들이 극으로 부르는 인물이 되어 있죠.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